매일 하고 있는 8가지가 있는데요. 네 번째는 호흡 수련입니다. 호흡 수련. 와, 근데 지금 너무 궁금해요. 이거 효과가 어때요? 호흡의 길이도 엄청 길어질 뿐더러 이게 뭐가 좋냐면 달리기 할 때 숨이 안 차요. 그리고 어깨 목 통증이 사라져요. 하루에 45분 8초 8초로 하고 있거든요. 제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입니다. 오늘은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건님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 2부 나눠보겠습니다. 유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1부 영상에서 유건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정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제로 지금 몸과 마음과 또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유건님께서 지금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하고 있는 8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가지나 있고 더 있다. 네.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하고 있는 건데요. 매일 하고 있는 네. 것들. 8가지는 매일 하고 네. 추가적으로 더 붙인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양치 후 소금을 마시기, 공복에. 네. 그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네. 이서울님의 소금물 영상을 보고 네. 그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고, 뭐 양치를 제일 먼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잠에 들고 나서 바로 마시는 것보단 입을 헹구고 네. 하는 게 좋지만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잠을 깨기 위해서는 양치가 더 낫더라고요. 양치 후 따뜻한 물에 소금을 한 잔 하니까 에너지도 보충되는 느낌도 들고, 실제로 뭐 그런 게 있지만 저는 제 느낌을 제일 먼저 믿거든요. 좋다고 하지만 제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좋고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 몸에 약간 시동을 거는 느낌이 저는 실질적으로 느껴져서 느껴지죠. 그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금을 마실 때 혹시 드시는 소금이나 뭐 소금물의 어떤 뭐 레시피나 이런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그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 히말라야 솔트, 네. 핑크 히말라야 솔트를 먹고 있는데 그 소금도 잘 알아보고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요즘 제가 잘 알아보고 먹고 있고, 대신 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을 먼저 데워서 따뜻한 물을 밑에 반, 네.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 반 하면 그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음양탕이요? 네. 그걸 만들어서 네. 먹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게 좋다고 해서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저는 사실 그게 어떤 효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포트의 물은 너무 뜨거우니까 붓고 물 좀 채우고. 저도 그렇게 하고, 저는 근데 아까 일부에서 좀 아실 분들 알겠지만 저는 막 정량하고 막 이렇게 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먹어보고 이 정도 적당하다라고 하는 걸로 항상 그렇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건강 특성상 항상 뭘 재고 몇 꼬집 먹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시구나. 네. 그래서 꾸준하게 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런 디테일에 대한 강박은 없으셔서. 네, 오히려 저는 네. 대신 제 몸의 반응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네. 몸에 편안한 것. 저 개인적 제 걸 또 공유를 드리면 저는 보통 이제 아침에 이런 컵에 물을 이제 뜨거운 물, 따뜻한 물 채워가지고 소금을 진짜 그냥 이렇게 제 감으로 뿌리긴 해요. 예전에는 저도 계량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냥 감을 뿌려서 마셔보고 바닷물처럼 짜면 안 되고 네. 근데 너무 밍밍하면 맛이 없어요. 네. 약간 짭짤해서 설렁탕 먹을 때 입에 맛있는 그런 염도? 그런 염도 있을 때 딱 맞춰서 그냥 이제 그대로 이제 먹고. 재밌는 거는 몸의 컨디션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먹는 소금의 양이 다르더라고요. 네. 어떨 때는 좀 더 들어갔을 때 달고, 그리고 소금의 종류는 저는 뭐 각자 이렇게 비싼 소금 드시는 분들은 뭐 드시면 되겠지만 저는 청정원에서 나온 구운 소금 800도씨의 구운 소금이 저희 회사에서 예전에 그 성분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불순물이나 이런저런 미네랄 균형들이 이게 되게 좋게 나와서 거의 탑으로 나와서 저렴한데 굳이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다, 맛있다. 저는 이거 쓰고 있습니다. 소금에 큰 세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습관을 쉽게 시작하고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디테일들은 저는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건강을 신경 쓰니까 되게 엄청 하나들을 되게 엄청 깊게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없고 다 그냥 때가 되면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금도 사실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거나 먹다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소금의 퀄리티 신경 쓰자라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 바꿨지. 처음부터 소금을 검색해서 좋은 소금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건님 얘기 들으면서 아, 이거 중요하다. 처음에 우리가 습관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퀄리티, 여기가 퀄리티네요. 그쵸. 소금물 마시는 걸 이제 QQFD로 치면 퀄리티가 네. 얼마나 좋은 소금과 얼마나 좋은 물을 쓰는가, 얼마나 최적의 온도를 맞추는가. 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거를 나중에 하면 된다. 일단 시작하고, 그러니까 퀀티티 양부터 채우고, 그렇죠. 프리퀀시 자주 하고, 그게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와. 거기에 이제 당연히 뭐 계란 같은 것도 좋은 걸 그렇죠. 쓰면 비싸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것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맞아. 나중에, 퀄리티는 나중에 높여도 되니까,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오히려 안 했던 것 같아요. 와. 유건님의 건강 공식인 그 QQFD. 이게 되게 지금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케이. 첫 번째 소금을 마시는 거 아침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는데, 처음에 독서하기, 혹은 존투 운동하기, 혹은 스트레칭하기. 셋 중에 하나? 네. 와, 이것도 유연하다. 좋다. 정신도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일어나는 시간이 저도 고정으로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늦게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것, 독서나 스트레칭을 하고, 시간이 조금 있으면 저는 존투 운동, 존투 운동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와, 왜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붕괴됐을 때, 저의 인생을 살려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존투 운동이었거든요. 원래 좀 심리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신체적으로 무너졌을 때, 더 사람은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집에 있게 되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연히 겸님 채널을 통해서 또 김주현 교수님을 알게 됐는데, 김주현 교수님의 존투 운동 관련 영상을 봤거든요. 김주현 교수님도 딴 거 다 말고 존투 운동을 하라고 되게 주안투 운동이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생각했죠. 노잉과 두잉은 다르다. 그래서 해본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했지만 저는 런닝머신 뛰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뛰는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싫어했고 안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한번 해봤고, 대신 저의 포인트는 음악, 핸드폰 아무것도 없이 했었습니다. 왜요? 그거에 집중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또 김주현 교수님이 강조하시기로는 그걸 없이 해야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겹지만 그냥 해봤고, 하면서 느꼈던 건 복잡한 생각도 정리됐을 뿐더러 감정이 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고 지겹고 하지만 퀄리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막 몇 초로 뛰고 뭐 이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30분 이상만 뛰는데, 또 존투도 내가 존3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강박 없이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조금 숨이 덜 차네? 조금 더 뛰어볼까? 조금 숨이 많이 차네? 조금 내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매일 3, 40분 이상씩을 했었고, 그걸로 저는 그 어려움을 극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시작이 됐었던 경험이 있어서 존투를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존투 운동이랑 독서? 독서,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스트레칭. 그 중에 하나를 한다. 네. 지금 아침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중에 얘기하시는 아침에. 저는 이 순서대로입니다. 지금 아침에 루틴이네요, 그러면? 네. 이해했어요.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두 번째는 이제 휴대폰을 최대한 쓰지 않고, 네. 존투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한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찬물 샤워입니다. 찬물 샤워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모든 샤워를 다 찬물로 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물로 충분히 하고 마지막 1분에서 2분만 찬물 샤워를 하고 있는데요. 1분에서 2분이요? 2분은 긴데. 네, 2분은 길어서 저도 평균적으로 1분 30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물로 탁 틀어놓고 그냥 물 쐬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앤드류 후보만의 콜드 익스포저 베네핏? 네. 그 영상도 봤고, 김주현 교수님의 영상도 봤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었고, 제가 원래 편도선이 굉장히 잘 붙는 몸이었거든요. 굉장히 유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기에 걸리고, 뭐 감기는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꼭 걸리는 거였는데, 제가 지금 2, 3년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고, 심지어 약도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강해지고 있냐 아니냐 했을 때
잔병이나 감기 걸리는 거 네. 그게 엄청 중요한 지표더라고요. 찬물 샤워를 통해서 제가 또 추위에 굉장히 약한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효과 중에 이제 그 추위에 좀 강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훈련하면 강해지죠. 근데 또 중요한 건 그 앤들 후보만 영상에 보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또 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매일 느끼고 있고, 이 찬물 샤워 저희가 손으로 직접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끝났을 때 또 좋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완전 신경계가 확 깨어나면서도 되게 편안해지지 않나요?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분. 네. 하신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너무 짜증났었는데 맞죠? 할 때 너무 짜증나고 약간 그런데 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평안함. 도파민도 좀 있고. 네, 실질적으로 그게 네. 그러니까 도파민이 있는 것 같이 몸도 깨어나고 무언가 내가 할 때 의지력이 좀 쉽게 발휘되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이후에 그 하루의 집중력이 좀 달라져요. 네. 저는 그 할 때 처음 할 때는 호흡 10번만 깊게 하자. 그래서 찬물 딱 틀고 그냥 호흡을 10번 깊게 하다가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조금 더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그 호흡이 처음에 가빠지잖아요. 네. 약간 처음에 그 뭔가 이렇게 긴장되는 흥분 반응이 생기는데 의외로 한 호흡 10번 지날 쯤 되면 호흡이 되게 차분해져요. 마음도 약간 차분해지고 그 고통이 좀 사라져요. 그때는 사실 뭐랄까 좀 더 있어도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순간을 그냥 좀 놔두는 것? 근데 제가 이제 사우나 애호가 분들한테 들어봤는데 너무 차가운 물에 너무 오래 노출되는 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조심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몸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콜드 익스포저 베네핏 그 영상에 보면 네. 그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찬물로 했을 때 내가 지금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추위지만 건강에 무리 없다 라는 그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의 건강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키포인트는 계속 제 몸의 반응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특히 중년 이상 남성분들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혈관 수축이 또 너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3번째였습니다. 4번째는 뭔가요? 4번째는 호흡 수련입니다. 호흡 수련. 호흡 수련이라는 건 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이제 이촌동 요가원에서 알려준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가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동작, 부장가아사나, 네. 흔히 코브라 자세라고 하는 그 자세에서 호흡 수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요가 선생님께서 저에게 추천해 주셨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부장가아사나 자세에서 네. 들숨과 날숨의 시간을 고정적으로 합니다. 저는 지금 하루에 45분, 8초 8초로 하고 있거든요. 부장가 아사나를 45분 동안 하면서 8초 들이쉬고 내쉰다고요? 네. 그거를 매일 하고 있고 제 유튜브에 그 요즘에 풀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하타 요가 할 때도 그렇게 길게 안 하는데. 네. 저도 처음에 이거가 연결이 되는 게 제 인스타에 첫날부터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타임랩스로. 네. 저도 처음에는 그 부장가 아사나보다 좀 쉬운 스핑크스 자세라고 팔꿈치만 대는 자세가 있어요. 그거 5분 3초, 3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총 시간이 5분이고 네. 이제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고. 네. 이거 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나중에 또 군요. 이거 브레스 100이 이제 피지컬 100에서 영감을 받아요. 네. 아, 이거 익숙한 그래픽이군요. 네. 와, 이렇게 했고 와, 멋지다. 지금 유건님의 인스타 스토리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몇 분 몇 초 이렇게 저 호주 가서 한 거. 와, 근데 지금 너무 궁금해요. 이거 효과가 어때요? 이게 물론 이촌동 복압 운동이랑 같이 병행해서 더 극적으로 날 수도 있지만 호흡의 길이도 엄청 길어질 뿐더러 이게 뭐가 좋냐면 달리기 할 때 숨이 안 찹니다. 그리고 이촌동 복압 운동 솔직히 해보셔서 알지만 강도가 그렇게 낮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숨이 안 차요. 이게 숨이 안 차고 호흡이 평안해지니까 다 연결되게 내 몸도 차분해지고 호흡이 편해지면 이 보상 패턴으로 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뭐 사각근, 흉쇄유돌근, 소흉근들이 개입을 안 해서 어깨 목 통증이 사라져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계속 컴퓨터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항상 아팠는데 그런 게 되게 평온해지고 신기하게 그거가 다리 찢기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다리 찢기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도 저만큼 뻣뻣하셨는데 이걸 2년 동안 하셨다고 하세요.
1시간 반 동안. 부장가사나로 숨 쉬는 거? 네. 아, 그래서 제 목표는 2년 동안 해보는 게 목표고. 근데 정말 호흡 수련은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저는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해부학에서 더 나아가 그 키네지올로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 그런 관련 분야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보셨던 책들 목록을 좀 받아서 제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저는 100일 넘게 해보니까 더 깊게 알아보고 싶었고, 제가 해보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제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겸님이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모습이지 않을까. 와. 저는 겸님 첫 영상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모시고 계신 분이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일을 하시겠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 거고, 대신 이제 저는 이 분야는 제가 직접 해봐야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또 도움이 되는지는 천천히 제가 공부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록도 남기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관심 있으신 분은 스핑크스 자세로라도 네. 그냥 하루에 5분 아니면 3분만 하고, 그 호흡도 처음부터 8초 할 생각이 아니라 3초 3초 정도만 해도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관련된 내용이 이촌동 요가원 유튜브에 올라와 있나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네. 그리고 김지훈 배우님이 또 쉽게 설명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호흡이 왜 중요한지, 호흡을 좋게 만들면 네. 어떻게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네. 등을 다 영상에 있으니까 어. 그걸 보시고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맥락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김지훈님, 그 지훈이 형이 저한테 작년부터 이제 제가 꼭 와야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운동하고 계시는 이제 이촌동 요가원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제가 그때 수업을 한번 와서 듣고 그 뒤로 수련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이제 되게 기존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방법론의 훈련들을 하고 있고, 저는 엄청 지금 많이 여기에 시간을 쓰지 않고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엄청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약간 습관으로 넣는 거를 지금 이제 도입하고 있는 단계 정도 있고, 거기서 이제 유건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숨 쉬고 움직이고 생활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혹시나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촌동 요가원 유튜브 채널 보시면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또 여기에 또 우리 지훈이 형님도 계시니까 또 재밌게 하나씩 보시면서 하고 싶은 것들은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번째 우리가 부장가사나로 호흡하기, 네. 어려운 사람들은 스핑크스 자세로 호흡하기까지였는데, 5번째는 뭔가요? 5번째는 계단을 사용하라입니다. 왜요? 이 계단 이용하는 게 전 건강 저축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인들이 또 시간 내서 운동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계단은 거의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에스컬레이터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그러니까 책 제목도 있는데, 네. 저는 그거 읽어보긴 했지만 그 내용보다는 저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편안함의 습격. 네. 진짜 맞다. 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건강을 저축할 수 있는 행위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그 지하철 보면 제가 항상 사람들을 보거든요. 한 몇 명 정도가 계단을 활용하고 몇 명 정도 에스컬레이터를 활용하는지를 보는데 거의 99대 1이라고 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거의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꽤 무게가 나가긴 하거든요. 저랑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요게 한 제가 재보니까 6, 7kg 정도 되더라고요. 제 거는. 근데 저는 요걸 맸을 때 항상 요걸 매도 거의 일단 기본 세팅이 계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대신 짐이 너무 많거나 내 몸이 너무 피로하거나 이럴 땐 에스컬레이터를 활용합니다. 저는 이 습관 하나 자체가 하루에 거의 저는 10만 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10만 원씩 저축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오늘 내일 한다고 달라지진 않겠지만 제 꿈은
100세 이상까지도 뛰어다니는 게 꿈이라서. 그렇지. 그러려면 할 거 해야죠. 네. 네. 저는 그게 이제 꿈이고 제 목표라서 평상시에 조금씩 계속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비단 이제 계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한번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함의 습격처럼 오히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그게 성장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내 일상에서 지금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그거를 포기했을 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있는가?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 저는 뭐 배달 같은 것도 배달이 너무 편안하지만 사실 포장을 하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안 먹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만약에 먹어야 된다면 포장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네. 배달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에는 편의점도 배달이 된다고. 옛날에는 그냥 편의점 가고 오는 게 기본이었는데 맞아. 이게 모든 게 다 서비스화되고 하다 보니까 편의점도 배달하고 모든 걸 다 배달. 그리고 저는 그 요리를 해서 먹는 것, 장을 봐서 해서 먹는 것도 사실 되게 불편한 행동이잖아요. 시간이 들고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엄청 큰 부분이죠. 우리가 일상에 놓치고 있는. 이거는 이제 플러스에 있는데, 저도 지금 계속 요리를 해 먹거든요. 이게 정말 빈말이 아니라 겸님 덕분에, 겸님과 이제 그 에리님, 저는 제가 평생 요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도 변했고, 저는 이제 근데 거창한 요리보다는 전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많이 먹는데, 저는 매일 소고기를 거의 먹거든요. 근데 그럼 그럴 수도 있죠. 돈이 많은 거 아니냐. 네. 근데 그 편안함의 습격처럼 저는 코스트코에 가서 맞아. 큰 거 도우미를 사서 네. 제가 직접 손질합니다. 아, 그 벌크로 되어 있는 거요? 네. 어떤 거 사세요, 보통? 처음에는 싸게 먹으려고 부채살을 먹다가 요즘에는 저는 근데 또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서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꽃갈비살을 진짜요? 먹는데, 그게 100g당 지금 한 4,999원, 제가 마지막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200g 하면 8,000원, 9,000원이네요. 네. 제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제가 직접 손질하면서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렇죠. 심지어 제가 느끼기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고기를 잘 고른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사실 부채살 저는 사 먹거든요. 네. 가끔씩. 되게 싸요. 되게 이게 싸요. 돼지고기보다 싸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처음 코스트코 갔을 때는 잘려져 있는 거를 사서 먹었거든요. 편하니까. 근데 그 가격 차이가 좀 꽤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저는 사실 밖에서 그냥 사 먹거나 대형 마트에 가서 사서 먹었는데, 지금은 코스트코 가서 장 보고 손질하는 게 제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 먹는 게 너무 편하고 그냥 돈 주면 다 먹을 수 있고. 계란고기랑 똑같네요. 네. 그 요리도 그렇게 직접 해서 먹는 게 저한테는 이제 기본값이 된 거고, 계단도 일단은 계단으로 이용하는 게 저한테는 기본값인 거예요. 오히려. 집밥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요? 보통 남자분들은 사실 요리하는 걸 또 더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뭐 저희가 비슷한 나이대 이제 한국 남자인데, 유건님은 그 집밥을 습관으로 만들 때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는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메뉴가 뭔지 궁금해요. 계속 말씀드린 집밥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좋은 고기를 그냥 집에서 구워 먹자부터 시작을 했었고. 역시 남자들은 고기에서 시작하죠. 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재료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편하게 그냥 고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점점점 그냥 간단한, 저는 계란찜, 뭐 오믈렛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런 못해도 뭐 요리를 잘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팬 데우고 기름 두르고 재료 넣고 적당하게 구워지게 하고, 네. 거기에 소금이나 후추 뿌리고, 네. 이렇게 해도 뭔가 되죠. 네, 밥하는 겸해서 하는 것들 몇 가지. 그거를 아직 못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단호박죽, 단호박 스프. 그거 되게 맛있어 보여서. 그 와이프분한테 해주시면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사랑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주로 동물성 포화지방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까지는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크림이랑 계란이랑 요렇게만 활용을 해서. 유크림이랑 계란. 네. 거기에
조금 취향에 따라 그냥 알룰로스나 뭐 이런 그것만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이제 제가 다크 초콜릿도 좋은 걸 해서 중탕을 해서 제 나름대로의 레시피로 만드니까 일반인 입맛에도 맛있다라는 평을 받았거든요. 유건님 만든 그 아이스크림 사진을 제가 여기 넣을게요. 네. 그리고 레시피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건님의 그 아이스크림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참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째 습관에서 이제 불편한 것을 하는데 편안한 아이스크림. 네. 제가 걷기를 했었고요. 참고로 근데 그 계단 걷는 건 저도 올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엄청 높은 곳은 아닌데 빌라니까. 근데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타던 거를 그냥 걸어서 올라가니까 운동이 생각보다 많이 된다. 네. 생각보다 많이 되고 뭐 뭘 들고 있어도 오히려 더 좋다. 그러면 더 좋은 운동이니까. 사실 별거 아닌데 이걸 왜 안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계단을 안 쓰는 건 내가 운동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말씀하셨을 때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6번째는 무엇입니까? 6번째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입니다. 아예 안 마셔요? 아니면 뭐 그냥 아침에 안 마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예 안 마십니다. 아예 안 마셔요?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수면을 위해서 이고 저는 건강의 제1 원칙이 수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면이 중요하고 네. 수면을 잘 챙겼을 때 얻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드리는 책은 진짜 매튜 워커의 Why We Sleep,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 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직접 해봤을 때 네. 잠을 잘 자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 인터뷰 하기 전에 딱 1주 전, 2주 전에 좀 일이 막 갑자기 막 몰리고 해서 네. 잠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양보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한 5일 정도를 잠을 집에서 잘 못 자고 밖에서 자고 많이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꽤 의지가 좋다고 하는 저도 무너질 때도 있었고 먹는 거에 있어서 다 더 어려워지죠.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루틴들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호흡 수련 45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몸이 괜찮아진 상태에서는 의지가 100이라고 치면 요즘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잠을 못 자니까 한 20, 25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리고 잠이 무너졌을 때 일뿐만 아니라 컨디션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의사 결정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거를 정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최대한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정량화를 머릿속에 하려고 하고 그리고 5일 정도 저는 무리를 했으면 정상 복구하는 시간을 항상 마련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느낀 건데 5일 정도 무리했으면 5일 정도 쉬어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한 7일에서 10일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 무리한다는 게 일적으로요? 아니면 스케줄적으로요? 일적으로 스케줄적으로 다. 어쨌든 그렇게 조금 몸의 부하가 컸을 때는 네. 그거 이상의 시간이 회복으로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3일, 5일 무리했다고 5일 정도 쉬면 되지. 대부분은 그리고 5일 무리하고 주말에 이틀만 쉬면 되지. 네. 아니면 토요일은 놀거나 해야 되니까 하루만 충분히 쉬면 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제 몸을 알아보니까 무리한 거 기준으로 1.5에서 이 2배 정도는 걸리고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이 느낌과 에너지를 알잖아요. 다시 돌아오는데 저는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을 중요하게 삶에서 두고 계시고 이걸 위해서 하고 있는 중요한 습관이 이제 커피를 안 마시는 것이다. 안 마시는 걸 매일 하고 있고 네. 거의 대부분 저는 설밀나튀를 당연히 피하고 네. 그리고 저는 액상과당을 먹지 않거든요. 탄산도 안 먹고. 이것도 숙면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건강 때문에 얘기하신 거죠? 네, 요거는 건강. 근데 저는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네. 대부분 좀 저는 극단적이긴 편이긴 해서 거의 12시 이후로는 많이 안 하긴 하거든요. 12시에서 아무리 늦어도 2시. 근데 거의 브라이언 존슨이네요? 네, 저 브라이언 존슨님의 그걸 보고 대신 저는 혼자 있을 때만 그렇게 하고 특별한 가족 모임 아니면 이런 뭐 사회적인 모임 이런 거 있을 땐 저는 유연하게 다 먹고 합니다. 근데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와이프분이 계시다는 건데 그분과 이렇게 식사 같은 건 언제 함께 하세요? 평일에는 주로 다 따로 하고 아침도 따로? 아침은
와이프가 안 드셔서. 아, 안 드셔서? 아, 그러면 안 맞네요, 그게. 주말에 거의 그냥 같이 먹는데 음, 낮에 많이 먹고 음. 와이프도 저녁에 막 그렇게 막 먹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거기서 뭐 서로 섭섭하거나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제가 그런 거에 초반에는 되게 제가 건강하고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거예요. 그 배우자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면 네. 내가 알고 이 좋은 걸 나누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강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김주영 교수님 내면 소통 책에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진실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문구인데 나쁜 기름 안 좋은 거 알고 설밀라티 안 좋은 거 알고 하지만 사실 이 채널을 주로 보지 않는 다른 분들에게는 이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하면 그게 되게 강요로 느껴지고 폭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와이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네.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강요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대신 물어보면 도움을 주고 딱 그 정도 스탠스로 하니까 서로 편해지고 네. 억지로 안 맞는 걸 막 맞출 필요도 없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습관을 바꾼다는 거는 엄청 큰 일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부정적 감정을 심거나 죄책감을 뭐 주거나 뭐 푸시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그 사람한테서 그 습관에 대해서 좋게 볼 어떤 기회를 뺏는 느낌?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인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나나 잘하자 라고 있으면 만약에 뭐 그게 진짜 필요한 거라면 그 사람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아니더라도 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지금 부정적 감정을 넣어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걸 하기가 더 싫어지는 일이 일어나서 가족이라도 그냥 나나 잘하자. 저도 그렇게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7번째 습관은 뭡니까? 이게 또 잠과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제가 이거 광고가 아닙니다. 이거 이게 예전 모델이잖아요. 네. 요거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거에 되게 큰 도움을 받았고 이게 효과가 있어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겸엑스 라이프샵에서 살 수 있는 블라이트 차단 안경 블라차입니다. 사전에 협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네. 요것뿐만 아니라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냈는데 컴퓨터에 그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플럭스라고 네.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컴퓨터에 그 블루라이트 차단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저녁에 주로 7시부터 설정을 해서 아침까지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면 이거를 안 쓰더라도 컴퓨터를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 눈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전에는 등을 좀 어둡게 하고 핸드폰을 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수면에 정말 큰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사실 당연하기도 하고. 그쵸. 당연하기도 하고 근데 또 직접 안 해보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요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7번째 빨리 넘어갈게요. 어쨌든 블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한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블라이트가 나오는 어떤 전자기기 사용을 조심하거나 말씀하시는 그런 앱을 사용한다. 네, 마지막 8번째입니다.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자기 전에 감사일기 5개 쓰기입니다. 감사일기에 이제 5가지 감사할 일을 쓴다. 네. 자기 전에 어떤 감정,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가 수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 거기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김주환 교수님이 강조한 그 6가지 중에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감사. 네. 그거를 감사일기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살짝 네. 네. 와. 그냥 진짜 그냥 감사한 내용만 쓰는 일기군요. 네. 와. 중간에 막 뭐 생각도 있으면 생각 적고 처음에 저도 10개를 하라고 해가지고 네. 10개를 했는데 10개는 조금 저에게는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 가장 많이 감사한 일이 뭐예요? 저는 정말 사소한 건데 편안하게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 안 맞고 춥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이제 최고의 와이프와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관계도 그렇고 사실 뭐 연인 관계, 친구 관계도 언제든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항상 행복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그걸 행복하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저가 오늘 예를 들어 하면 최기현님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하게 다리 찢기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연애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길게 사귀었다고 해서 당연히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하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항상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순간에 함께 있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육원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최겸님을 만나게 된 것도 저는 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저는 그걸 진심을 담아서 감사함을 매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8가지만 하루에 잘 놓고 살아가도 또는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놓고 살아가도 되게 큰 일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매일 하려고 하고 있고 추가로 뭐 더 하는 것도 있지만 이 8가지도 되게 매일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건강 그리고 잠 이런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찾아내려고 하고 그걸 꾸준히 또 기록도 하고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건강해야 저는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소호흡기 그 위급한 상황일 때도 자기부터 먼저 끼고 자기가 안정이 돼야 남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와. 이렇게 직접 실천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건강을 떠나서 지금 유건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뭔가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유로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뭘 할 때나 제가 살아갈 때 뭘 해야 되니까 하고 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남 눈치 보고 예를 들어 제가 건강을 챙긴다고 막 딴 걸 먹으면 남 눈치 보면서 이걸 먹어줘야 될 것 같아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먹고 그러니까 제 주체성이 많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제 몸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제 몸을 더 잘 챙기니까 삶의 주체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체성이 생기니까 정말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니까 몸과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도 그냥 도와주는 일 그리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긍정 순환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걸 할 때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본다는 네. 그건 뭘까요? 제가 어려울 때 읽었던 또 책이 있는데 논어이거든요. 공자의 논어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한자로는 아마 중오지 필찰원, 중호지 필찰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한다 해도 반드시 잘 살펴보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해도 반드시 잘 살펴보아야 한다 라는 뜻인데 저는 건강 관련해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걸 항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겸님이 말씀해 주신 그 좋은 책, 뭐 지방의 역설이라든가 그런 거 포화지방 옛날에는 모두가 다 나쁘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네. 지금은 또 아니었잖아요. 네. 지금 또 뭔가 되게 좋다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더욱이 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저는 올리브오일을 공복에 먹으면 저는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항상 잘 살펴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해도 항상 잘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간이 세상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의 있게 스스로의 눈으로 보시라, 판단하시라 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래야 주체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자유로움이 저는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한테 혹시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해서나 또는 삶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의 몸과 많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좋다고 해도 내 몸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모두가 나쁘다고 해도 내 몸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습관들 이게 보시면 저는 정량화, 계량화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제 몸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을 대상화한다고 해야 되나? 하거든요. 속 괜찮은지 항상 물어보고 오늘 좀 무리해야 될 것 같으면 저는 정말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오늘 조금 그래도 친구 모임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녁에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정말 얘기하고 오늘 내일 좀 무리하면 내가 그 다음에 좀 충분히 쉬게 해줄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겸님의 그 지금 읽고 있지만 갭스와 그리고 제가 겸님 덕분에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돼서 NSCA 그 자격증까지 따게 됐는데 그 소화와 흡수 파트만 보더라도 우리 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용과 기관들로 하고 있거든요. 작용을. 그런 걸 봤을 때 내 몸이 내 거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면서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잊지 말고 대신 여기에 포인트는 매일 그 방향을 잘 설정하고 QQFD를 했을 때라고 저는 가정을 하거든요. Quantity, Quality, Frequency, Direction. 네. 양, 질, 빈도, 방향성. 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늘 변화하는 거니까 난 원래 그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해보시고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진짜 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믿으시고 충분히 대화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씩 하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그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있다라는 걸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희 유건님한테 또 되게 귀한 삶의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또 더 좋은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겸 그리고 유건님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